안녕하십니까, 시골댁입니다. 오늘은 아주 황당한 사건입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자연사 하셨다고 그래서 경찰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장례를 다 치르죠. 다 치르고 나서 확인해 보니 살인사건이었던, 이 살인사건이구나라는 것도 가족들이, 유족들이 밝혀내게 됩니다. 너무너무 황당한 사건이죠. 2016년 5월 21일 오후 3시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마을 주택입니다. 80대 여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죠. 당시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황이었고 시신은 방 안에서 이불에 덮인 채 발견됩니다. 경찰은 인근 병원의 검안서를 참고해서 사망 원인을 병사, 자연사로 결론 지었습니다. 가족들은 자연사라는 경찰의 말을 믿고 장례까지 치릅니다.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은 아들, 장례를 치른 후 조용할 때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다음에 시골집, 어머니가 계시던 시골집의 처마 아래 달아두었던 CCTV를 확인해 봅니다. 대체 우리 어머니가 언제쯤 활동이 없으셨던 것일까? 언제 돌아가셨던 것일까? 자식 입장에서는 상당히 죄송스럽죠. 홀로 돌아가셨는데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것. CCTV를 확인하고 경악하게 됩니다. CCTV를 확인해 봤더니 한 남성이 어머니의 집에 자전거를 타고 와서 서성거리다가 담장을 넘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과 다툼을 벌이다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머니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살인까지 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식의 눈으로 CCTV를 통해서 다 보았죠. 자연사 하신 줄 알았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살인을 했다. 심지어 살인 후에는 성추행까지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기가 찼을까요? 경찰이 사건을 밝힌 것이 아니라 유족이 사건을 먼저 밝힙니다. 알게 됩니다. 이 경찰들, A씨 아들이 첫 신고를 했을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CCTV는 80대 어머니가 홀로 거주하고 계시니까 불안해서 아들이 처마 아래 달아두었다고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경찰은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수사를 선입견을 가지고 허술하게 했기 때문이죠. 이 사건에서 잘못된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자연사라고 쓰여져 장례를 치르게 했던 검안서. 이때 검안에 참석하지도 않은 의사가 이 검안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접 자신의 사체를 보지도 않았는데 검안서를 작성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경찰도 사체 검안 의사도 정말 허술하게 사건을 보았다. 눈에 보이죠. 시신이 전기장판을 틀어놓은 상태로 이불에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5월의 날씨라 따뜻하기도 했고 그래서 검안하는 의사가 시체를 보고 별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외상이 없었으니까. 사망자는 평소 고혈압과 천식 등의 지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유족들에게 전해 들었기에 그냥 자연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경찰,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죠. 수사에 나선 충북 괴산경찰서는 다시 CCTV 분석을 통해서 이우신 신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그 신 씨는 50대 남성으로 청각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일용 노동직을 하면서 아내와 자녀도 있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수와 통역사를 동원해서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시기, 동기 등을 조사하고 현장 검증을 하게 됩니다. 신 씨의 주장, 신 씨의 이야기입니다. 술에 취해서 할머니 집을 찾아갔는데 할머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물을 주지 않더라.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해되시나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찰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CCTV 상황과 절대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CCTV를 보게 되면 신 씨가 할머니 집에 들어선 후에 할머니를 곧바로 헛간까지 데려갑니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강제로 추행합니다. 그리고 살해합니다. 그 후 다시 안방으로 옮기고 이불까지 덮어둡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마루에 떨어진 흙까지 빗자루질을 합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 키운 농산물까지 훔쳐서 담장을 넘어서 사라집니다.
이 모든 장면은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었죠. 그제서야 신 씨는 범행을 인정하게 됩니다. 현장 검증을 합니다. 신 씨는 무표정한 모습으로 범행을 태연하게 재현했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유족들, 주민들 분노를 쏟아내죠. 담을 넘어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를 외양간으로 끌고 가는 장면부터 재현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외양간에서는 할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는 모습, 그 모습을 재현하면서도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고 하네요. 신 씨가 그렇게 의식을 잃은 할머니를 다시 방으로 옮겨서 목을 또다시 조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신발을 가지런하게 정리하고 마루에 있는 흙을 빗자루로 쓸어내립니다. 그리고는 신 씨, 할머니를 옮겨놓은 방에 있던 농작물 3포대를 훔쳐서 어깨에 둘러매고는 담장을 다시 넘어서 나갑니다. 그렇게 현장 검증은 끝나죠. 유족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자꾸 이상하게 좀도둑이 든다라고 했을 때부터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되었는데 뭔가를 훔치러 왔다가 어머니와 마주치자 이렇게 살인까지 한 것 같다며 오열했다고 하네요. 주민들은 경찰에 대해서도 왜 얼굴을 가리냐, 범인의 얼굴을 왜 가리냐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소리쳤고 경찰이 한 게 뭐 있냐, 경찰의 부실 수사, 목청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을에 미제로 남아있던 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마을에서는 6년 전에 발생했던 성폭행 미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0년 10월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괴한이 침입해서 피해자 할머니의 얼굴을 2건을 씌운 뒤 성폭행을 하고 이불을 덮어 씌운 뒤 집에 불까지 지르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불타고 있는 집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당시 수사에 나선 괴산경찰서는 사건 현장에서 일부 단서를 찾아내긴 했지만 끝내 범인은 잡지 못했었습니다. 경찰은 6년 전 사건을 다시 수사를 시작합니다. 앞선 사건, 신 씨의 범행과 수법이 상당히 비슷하죠. 별다른 증거품은 없었습니다. 6년 전 사건이니까. 하지만 그때 채취했던 DNA 시류가 조금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신 씨의 구강세포를 면봉으로 채집하게 되죠. 그리고는 국가수에 보내 대조를 합니다. 그랬더니 Y 염색체 하나만 나옵니다. 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Y 염색체. 아버지 계열 쪽은 이 신 씨와 일치한다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DNA는 그 부계 한쪽만 일치해가지고는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계 쪽만 나온 이유는 그 당시 6년 전 사건에서 범인이 현장에 불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그 당시에 도출되었던 DNA에 오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DNA는 불, 즉 화기를 쏘이게 되면 오염이 되고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년 전 사건은 신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되죠. 더군다나 2010년 당시에 채취했던 DNA, 그 감정하는 과정에서 거의 소모가 되어버립니다. 시료가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신 씨는 이때 당연히 그 사건은 자신의 사건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게 되죠. 이후 충북 지방경찰청은 사건 신고 접수부터 단순 병사 사건으로 마무리되었을 때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적으로 감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직원들과 사건을 맡았던 경찰서 직원, 수사 과장 등등 모두 수사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때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출동한 직원 숫자가 근무 일지와 맞지 않았던 그런 다른 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허술했었죠. 또 있습니다. 거만서. 의료법 제18조 1항에 의하면 사인이 불분명할 때는 사체 거만서를 작성할 때 원인을 정확히 알려면 검사 지휘를 받아 국과수나 병원을 지정해서 부검을 해야 밝힐 수 있다. 또 의료업자는 자신이 거만하지 않고 거만서를 교부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했죠. 충북 증평보건소는 사건 당시 허위로 거만서를 발급한 응급실의 의사 B씨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줄 것을 충북도청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재판, 신씨 어떻게 나왔을까요? 재판부는 이 신씨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첫 번째, 범죄와 살인을 결합한 점. 두 번째, 노령의 최약자를 상대로 했다는 점. 세 번째, 가학적인 행위를 한 점. 네 번째, 재물을 절취한 점. 다섯 번째, 범행 은폐까지. 신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이다. 이 부분을 참고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신씨는 항소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까지 가서도 25년형이 확정됩니다. 시골에서 이웃이 벌인 이 끔찍한 사건. 네, 정말 소름 끼치죠.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